행복한 나라에 살면 나도 행복할까? 행복의 8가지 재료. 1. 가족들의 삶을 챙기자. 부모, 형제, 남편, 아내, 아이들, 친척들까지 치열하게 하루하루 살면서 가족들과 물리적으로 충분한 시간을 보내기 어렵다는 것에 나 역시 동의한다. 쉬운 것부터 하나씩 하면 된다. 지금보다 더 자주 연락하자. 지금보다 더 많은 고민을 나누자. 지금보다 더 많이 사랑을 표현하자. 그리고 기회가 되는 대로 자주 만나자. 이것만 할 수 있어도 당신의 삶에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 둘째, 가까운 친구들의 삶을 챙기자. 가끔 연락하고 오랜만에 만나도 좋은 친구가 있다는 건 즐거운 일이다. 하지만 당신의 오랜 친구들 역시 각자의 삶에서 고군분투 중임을 기억하자. 과거의 즐거운 추억을 넘어 현재의 삶을 이해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건 정말 행복한 일이다. 이는 당신의 오랜 친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다. 3. 돈의 기능을 인정하자. 가끔 물질적인 것을 내려놓고 행복을 찾아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다. 대개 돈을 내려놓고 생활하다 보면 이전보다 더 적은 돈에도 집착하게 된다.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소득은 행복의 필수 조건이다. 자본주의 시대에 돈과 행복의 관계를 굳이 부정할 필요는 없다. 절대 부끄러운 죄악이 아니다. 다만 돈이 당신의 행복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닐 뿐더러 행복한 나라 사람들이 돈을 행복의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지 않았음을 잊지 말자. 4. 현재가 아니라 바로 지금에 집중하자. 지금 내가 마시는 커피의 맛과 그 커피가 내 몸으로 들어가 흡수되는 느낌까지 즐겨보자. 업무로 바쁘고 당장 앞에 앉은 사람과 대화도 해야겠지만 말이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랑하는 아이에게 온전히 집중해서 노는 것도 좋다. 당장 쇼핑몰 앱에서 장을 봐야 하고 지인과 주말 일정을 메시지로 주고받아야 할지라도 말이다. 커피는 깜짝 놀랄 만큼 새로운 맛이고 아이와의 놀이를 아이보다 더 재미있어 할지도 모른다. 5. 단기 목표에 집중하자. 분명 우리는 우리 부모 세대보다 더 오래 살 것이다. 이는 상당히 피곤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심지어 이 때문에 제2의 직업까지 고민해야 하는 시대가 됐다. 대체 우리는 얼마나 먼 미래를 향해 원대한 목표를 세워야 할까? 단기 목표의 이로움은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소개했지만 분명 우리의 행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장기 목표보다 짧은 미래에 실현할 수 있는 단기 목표를 하나씩 세우고 이루어보자. 행복한 나라 사람들이 가장 난처했던 질문이 바로 인생 계획에 대한 질문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 없었으니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이었다. 6. 내가 속한 나라와 사회에 관심을 갖고 행동하자. 사실 이것은 나 역시 행동으로 옮기기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정치 걱정은 부모님들이 하는 것이고 경제 걱정은 나라에서 책임지는 것이고 나는 그냥 현재 상황에 충실하면서 그 결과에 수긍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혹시 선망하는 나라가 있는가? 사회복지 시스템이 좋은 북유럽 국가? 아니면 미국 같은 강대국? 작지만 소신 있게 행동하는 국가들? 그런 나라를 누가 만들어 줄 거라고 생각하는가?
그런 나라와 사회는 내가 직접 만드는 것이다. 혹시 지금 나의 상황이 만족스럽지 않은가? 이 또한 나와 우리가 직접 만들어 온 결과일 뿐이다. 나를 포함한 젊은 세대는 나라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행동할 필요가 있다. 7. 다음 세대에 대한 책임감을 갖자. 대한민국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부모 세대로부터 너무도 많은 것을 거저 얻었다. 부모 세대들이 이 많은 것을 거저 물려주기 위해 이유를 알 수 없는 희생을 하며 얼마나 견뎌왔는가.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이다. 왜 그랬을까?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 이 땅에 살아갈 다음 세대에게는 당신들이 원치 않던 당신의 삶보다 더 나은 삶을 물려줘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이었음이 분명하다.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에게 다음 세대는 누구인가? 그들에게 물려줄 것은 무엇이 있을까? 과연 지금 이대로 괜찮은 것일까? 이제 그 열쇠가 우리 손 안에 들려 있음을 잊지 말자. 8. 때로는 싸움꾼이 되자. 우리는 때로 싸움꾼이 될 필요가 있다. 나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신의 행복에 별다른 관심이 없다. 만약 그들이 자신의 행복을 위해 당신의 불행과 인내를 요구한다면 지체 말고 당신의 행복을 지켜야 한다. 언제든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잊지 말자. 우리 모두는 하루 행복을 벌어 하루 행복할 수 있는 행복의 일용직이다. 행복한 나라 사람들이 경험하게 해준 8가지 행복의 재료는 글로만 보면 정말 간단하다. 어쩌면 뻔하게 느껴질지도 모르겠다. 공공 화장실이나 무료 잡지 한 귀퉁이에 써 있는 글귀처럼 말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행복의 재료를 알고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데는 굉장한 어려움을 느낀다. 둘 중 하나가 원인이다. 결과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거나 행복에 대한 각자의 간절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못하는 것이다. 결과에 대한 확신에 대해서는 앞서 행복한 나라에서 만든 수많은 증인들이 직접 확인해 주었으니 넘어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여전히 적극적으로 행동할 의지가 없다면 행복에 대한 간절함이 아직 부족한 게 아닐까 싶다. 물론 행복의 8가지 재료를 실천하는 것은 쉽지는 않다. 대한민국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온몸으로 부딪혀 깨달은 나 역시 이곳 서울 하늘 아래에서 여전히 행복의 차원을 들락거리며 하루하루 행복의 일용직으로 고군분투 중이니까 말이다. 지방에 계신 부모님께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안부 전화를 드리겠다는 다짐도 부끄럽지만 지키기 어려울 때가 많다. 그럼에도 감사한 건 나와 당신 주변에는 여러 가지 행복의 재료들이 넘칠 만큼 많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이를 활용해 각자의 일상에 좀 더 자주 행복의 점을 찍고 그 점들을 이어 꼭 환상적인 행복의 차원으로 들어가 보길 바란다. 모든 이의 삶이 힘들다는 건 명백한 사실이다. 나 역시 살아가는 매 순간이 힘이 든다. 그러나 동시에 모든 삶은 행복할 수도 있다. 한 개의 점으로 나타나는 행동의 빈도를 높여보자. 이 작은 행복의 점들을 더 자주 찍다 보면 결국 무수히 많은 점들은 선이 된다. 행복은 현실이어야 한다. 당신이 5년 혹은 10년 후에나 손에 쥘 수 있는 월급을 목표로 오늘 하루를 산다면 그것이야말로 이상적인 것이다. 반면 당신이 그보다 훨씬 적은 월급을 받으며 현재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 그것은 현실이다.
그리고 당신이 현재 받는 그 월급으로도 행복하다면 그 또한 현실이 될 수 있다. 뉴욕 월스트리트의 증권 투자자와 몽골 초원의 목동, 둘 중 과연 누가 더 행복할 것인가? 나는 누가 더 행복한지 모른다. 하지만 현재 확실히 아는 건 두 가지가 있다. 첫째, 만약 두 사람 모두 행복의 차원을 이해하며 살고 있다면 분명 둘 다 행복할 것이다. 둘째, 나는 더 이상 그 둘의 행복을 비교하는데 조금도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당신은 지금 행복한가?